뭔가 힘든 연애를 하고 있나 보구나 했었어. 깻잎은 안 되지만 명이나무는 가능해요. 야, 청춘이야 원래 그게. 가자. 오케이. 갑자기. 짠! 자, 여러분, 저희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연애 쑥맥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연애도 잘한다. 연애 쑥맥 아니다. 라는 거를 그 오해를 좀 풀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한 달간 이렇게 사연을 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이 올려주신 연애 사연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저희들이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3년째 굳건하게 사귀고 있는 찍찍이입니다. 저희는 CC였어서 매일 보는 게 당연했고 항상 남자친구가 제 옆을 지켜줬어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교환학생으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없음에 익숙해지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통화로 서운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일상이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너무 남 같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때부터 사소한 것들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와 정말. 왜 이래? 자기야, 나 오늘은 2교시에 회계원리 듣고 4교시에 교양 들었다가 5교시 연강일 것 같아. 시간표를 공유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공유하면 저희 사이의 거리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던 와중에 어느 순간 남자친구의 집착이 저를 숨막히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너 시간표구나. 근데 민재는 누구야? 아, 그냥 동기인데? 왜? 아, 친구 추가까지 했네. 미리 좀 말해주지. 에브리타임 화면을 보더니 화면 속 남자 이름이 왜 있는지, 친구 추가한 사실을 왜 말해주지 않았는지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자가 한 명이라도 함께 가는 곳에 있으면 싫어하고 뭐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몇 시에 만났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해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아침 혹은 저녁에만 통화를 하곤 하는데 제가 그날 남자를 만나고 온다면 기분이 안 좋다고 바쁘다는 핑계를 들어서 전화를 안 해요. 인간관계도 모두 단절당한 기분이 드니까 답답하고 어느 순간 이러한 구속이 저의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본 적 있는 사람 있어? 멀리서 장거리? 장거리 연애. 난 없어. 나도 없어. 나도 없는데? 난 장거리 연애까지는 아닌데 사귀다가 남자친구가 교환을 한 학기 간 적 있어. 그래서 장거리였어. 어땠어? 그때 진짜 위기였어. 근데 아무리 장거리여서 불안하다고 해도 과 모임에 남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못 가게 하고 이런 게 과연 올바른 연애일까? 극단적. 나도 그거는 싫어. 세상에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잔데 근데 그 남자 한 사람 있다고 그걸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그럼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 너 전에 작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이거 너무 구체적인가? 컷. 장거리가 이제 그러면은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지는 결국 만나는 횟수가 중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연락하는 횟수, 뭐 만나는 횟수 그게 약간 절대적인 비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 근데 많이 만나야 생각이 더 많이 나고 신경 쓸 수 있잖아. 나는 좀 반대인 게 오히려 너무 자주 보면 질릴 수 있다고 생각해. 맞아. 근데 나는 또 옛날에는 완전 반대였거든? 아니 좋아하는데 왜 안 봐? 좋아하면 보고 싶으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보고 싶으면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의였어. 너의 의견 있잖아. 자주 보면은 할 말 없다. 그거를 난 이해를 못했어. 좀 멀리 있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은 일단 같이 있는 시간이 적고 공유할 수 있는 추억도 적고 얘기할 수 있는 공통점이 없어지잖아. 사이가 좀 소원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연락은 어떻게 생각해? 평소에 나 진짜 연락 안 보고 알지? 약간 아니야 내 맘대로 연락하고 이런데 호감 있는 사람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답장을 잘하게 되는 것 같아. 그게 진짜 노력인 것 같아. 좋아하는 마음에 그러면 어느 정도 연락의 크기와 사랑의 크기는 비례할 수도? 말투 뭐야? 비례할 수도? 지금 말하다 보니까 깨달았어.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맨정신에는 이성이 살아있잖아. 근데 막 과 뒤풀이나 동아리 뒤풀이나 이런 데 가면 술이 문제다, 술이. 근데 술 들어가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스킨십 간다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진 않는데. 아니 많이 보긴 했어. 그렇지. 난 많이 봤어. 그치.
맞다 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성이 걱정되시는 거잖아. 그러면 연인 사이에 이성 친구는 어느 정도 허용하시나요? 그럼 혹시 유명한 뭔가 깻잎 써줄래? 논쟁부터 가자. 어느 순간 이러한 구속이 갑자기 깻잎 돼 안 돼? 나는 깻잎 잡아주는 건 돼. 뭐가 안 돼? 떼어서 주는 건 아, 떼어서 이렇게 밥 위에 올려주는 건 안 돼. 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깻잎을 잡을 때 약간 눈을 오래 마주치고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딨어? 잡아주는데 누가 자 때리면서 찡긋 찡긋 그거 있잖아. 그 깻잎은 안 되지만 명이나물은 가능한가? 왜? 명이나물이 비싸고 뭐 잘 안 떨어진다고 했나? 명이나물. 저 친구가 2장을 먹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내가 먹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긴 해. 사실 원래 깻잎에 대한 별로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 논쟁이 생기고 나서 좀 예민해진 것 같아. 맞아. 이런 논쟁이 유명한데 이제 떼준다? 그러면 결별 사유지. 바람이지. 그러면 깻잎 논쟁 말고 뭐 남친 여친의 남사친 여사친이랑 어디까지 단 둘이 어디까지 하는 게 가능해? 그냥 약간 밥약스러운 밥 먹는 거? 술집은 좀 칵테일 어때 칵테일? 칵테일도 술이지. 아니 언니 차라리 소주는 괜찮거든. 칵테일은 안 돼. 칵테일은 안 돼. 진짜? 근데 둘이 막 한추 이런 데 가가지고 살짝 뭐 그냥 진짜 친하면은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할 수 있어. 어, 괜찮아? 사유가 좀 궁금할 것 같아. 왜 술을 마시게 예쁘게 되는지. 입고 막 둘 다 꾸미고 그니까 칵테일 바에 막뭐 추리 입고 이러고 가진 않잖아. 이성 친구? 근데 진짜 사바사다. 진짜 의견이 한 주제에 진짜 다양하네. 그래서 약간 아까 사연 주신 분의 남자친구도 어떤 입장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약간 섣불리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약간 진솔한 대화를 나도 근데 인태 오빠랑 같이 일단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기분이 상하고 화난다고 해서 연락을 피하는 일은 가장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약간 사연자분 남친이 좀 고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근데 장거리니까 보지도 못하는데 연락 못하면 더 오해가 깊어져 가니까. 맞지. 그래도 물론 사연자 남친분이 집착하는 건 잘못됐지만 여자친구분도 이제 장거리라는 상황이랑 그리고 남자친구분이 혼자 미국에 계시는 그런 상황 고려해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약간 남자들이랑 있는 술자리 가면 언제 가고 언제 집에 갔다 이런 거 잘 연락해주고 이러면은 잘 사귀실 수 있지 않을까. 뭐니 해도 그냥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긴 거고 외부 요소는 좀 덜하다 보니까 진솔한 대화를 해서 잘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깨부치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얽혀온 한 친구가 있습니다. 야야 김깨부 이따가 떡볶이 먹으러 갈래? 아 귀찮은데. 아 너 할 거 없잖아. 떡볶이 환장하면서 왜 빼냐? 그럼 이따 만나서 가는 거다. 그러면 6시에 청소 끝나고 정문에서 만나자. 나 8시에 학원이니까 분식집에 7시까지 있다가 카페 가고 7시 50분에 학원 가면 되겠네. 무뚝뚝한 성격인 저에게 항상 먼저 말 걸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려준 친구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 다른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어서 예전만큼 자주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애틋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풋풋한 20살의 연애를 기대했던 저와는 달리 여자친구는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매일같이 과 친구들이랑 술 먹고 그리고 최근에 한 사실인데 여자친구가 술만 먹으면 사람 가리지 않고 앵기고 플러팅을 했더라고요. 어이쿠. 남자 동기랑 소주 병뚜껑으로 하트를 만들질 않나. 술자리에서 얼굴을 완전 밀착해서 찍은 사진이 인스타에 올라오질 않나. 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저희 관계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더 이상 이 친구와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했던 제 여자친구와의 추억에 잠겨서 저는 그 친구에게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전화를 했고 그 친구도 저를 잊지 못했던지 앞으로는 술 먹고 그런 일이 절대 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 딱 감고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해서 다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딱 한 달 조금 지나고 또다시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플러팅을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 다시 들으니까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근데 최근에 그 친구에게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랑 다시 정말 잘해보고 싶다더라고요.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뭔가 반갑기도 하고 다시 헤어질까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도 만났을 때 또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르니까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었어요. 저희 다시 만나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어려운 사연이네요. 저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 근데 이거는 저는 약간 다시 만나도 괜찮다 파이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남자친구분이 고민하는 것도 그 여자친구의 그런 안 좋은 좋지 않은 술버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뭐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는 때가 오지 그래서 않을까. 만나라. 일단 만나라. 일단 만나라. 만나다 보면 이제 그 버릇에 지치면 알아서 마음 정리할 때가 올 것이다. 나도 일단 만나라인 것 같아. 일단은 그래도 뭐 사실 좋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니까 일단 만나라. 근데 똑같이 헤어질 것 같긴 하다. 윤영은 하고 있어라. 이런. 나는 나라면은 진짜 절대 안 만날 것 같아. 야 청춘이야 원래 그게. 청춘이야 원래 그게. 인택 오빠는? 사실 이 사연이 그냥 내 얘기여서 나는 친구가 많이 없었고 근데 그 친구는 활발해가지고 많이 놀러 다니고 이제 남자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헤어지가 한 건 내가 아니었어. 그 친구가 헤어지자 했는데 난 물론 잡았지. 근데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나 이제 마음 정리를 하던 중에 그 친구한테 다시 연락이 온 거야. 그 한 3번, 4번 정도 했는데 근데 나는 이제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 올 때마다 고맙다고 이제 다시 잘 해보자고 그랬고 나는 사실 그렇게 후회하진 않아. 지금 사연의 주인공이 여자분 너무 좋아하고 하면은 다시 만나는 게 나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 나는 그때 추억을 안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때 경험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 오, 멋있는 남자구만. 그래서 만나도 된다. 만나도 된다. 언니는? 난 완전 만나지 마. 난 사실은 과학 그 결과를 좀 봤어. 연인이 헤어지면은 97%가 재회를 한대. 근데 재회를 하는 커플 중에 3%만 잘 된대. 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그것도 있고 그래서 재결합을 절대 안 하는 것 같아. 그 딱 그 플러팅하고 자기한테 상처 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좋은 추억이 힘들어질 만큼 그 사람한테 영향을 줬다는 거잖아. 가면 갈수록 그 좋은 추억이 깎이지 않을까. 나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쌓아왔던 추억이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줄까? 난 추억이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는 내 첫사랑 때문에 약간 내 가치관과 내 연애관과 모든 게 다 좀 제대로 잡힌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랑 있었던 기억들 되게 좋은 시간이어서 그 추억이 좀 힘이 강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는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의 얘기잖아. 추억에는 힘이 있지만 재회의 원동력으로 삼을 만한 힘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추억은 힘이 있다? 없다? 누나가 힘이 없는데? 과거에 잠겨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재회는 둘째치고 이별 말고 뭐 연애를 할 때 신뢰가 있어야 이별 안 할 거 아니에요. 신뢰관계 만들려면은 뭐 제일 신경 써야 될까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냥 거짓말을 한번 들키는 순간 앞으로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맞아. 신경 쓰면 들키지 말아야 돼. 완전. 원래 나는 숨겨도 들키지 말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 나도 저번에 헤어질 때 그 사람이 숨겼어. 근데 내가 발각을 했어. 나 모른 척하고 진짜 오늘 한 얘기는 내가 다 넘어갈 테니까 제발 말해달라고 빌었다. 근데 끝까지 안 말하고 나중에 시치미를 너무 떼더라고. 헤어져서 차라리 숨길 거면 들키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결국 가장 신뢰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건 대화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나도. 그리고 그 대화랑 자기 행동이랑 일치해야 돼.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 딱 이 사연의 사연자 여자친구분도 딱 말로는 자기가 잘하겠다고 했으면서 결국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그럼 이제 사연자분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난 안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힘들어도 좀 참고 이걸 극복해 나가는 것도 잘 이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연애에 그게 될 수 있잖아. 저도 안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외해서 잘 될 확률 3%. 저도 약간 끝이 안 좋을 거라는 데는 동의해요. 이 여자친구분이 막 치대고 플러팅하고 이런 거는 고칠 수 없지만 이 남자친구랑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런 걸 안 한 거니까 결국 끝이 안 좋을 것 같지만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좋아하던 마음이 정리되는 시기가 올 거니까 오히려 나도 지민이 의견 완전 동의. 나도 만나봐라 일단. 되어봐야 알아. 아니 당연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만났을 때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난 대여봐서 오히려 더 그만하라고 하고 싶어. 그만하라고. 근데 너도 그걸 되어봐서 아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맞긴 해. 결론은. 힘들 것 같지만 후회된다면 만나봐라. 근데 이제 결과는 보장 못한다. 좋을 거라고 얘기 못한다. 자, 이렇게 저희의 고민 상담이 모두 이렇게 끝이 났는데 여러분은 모두 어떠셨어요? 너무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 우리 고대 이제 연애 쑥맥 아닌 거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우리 그거 자축하면서 우리 다 같이 짠 한번 하고 끝낼까요? 모두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